부산의 겨울 바람은 다릅니다. 서울의 차가운 칼날 같은 바람과 달리 이곳의 바람은 바다를 건너오면서 염분을 머금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면 짠 기운이 입술에 남고 피부는 미세하게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아내라는 이름 말고 정미자로 불렸을까요? 오전 10시 구청 도서관 2층 창가 자리입니다. 저는 반납된 책들의 대출 카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창밖으로는 영도대교가 보입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그 너머 바다는 겨울 햇살 아래 은빛으로 빛납니다. 이 자리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미자 씨, 점심은 뭐 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교회 김장 거들러 가야죠. 오후 3시 교회 마당입니다. 6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칼로 배추 밑동을 자르고 물에 헹구고 소쿠리에 담습니다. 김 집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미자 씨는 솜씨가 좋아. 배추 썰 때 보면 정성이 느껴져. 칭찬에 고개를 숙입니다.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옆자리 권사님이 묻습니다. 남편분은 요새 어때요? 사업 잘 되시죠? 저는 대답합니다.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는 모릅니다. 남편은 집에서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오후 5시 집 옥상입니다. 저는 화분 사이를 걸으며 물을 줍니다. 바질, 라벤더, 로즈마리, 작은 허브 정원입니다. 라벤더 잎을 손가락으로 살짝 비비면 향이 퍼집니다.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남편 박상우는 이 옥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화초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래 있어? 그가 한 번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녁 7시 식탁입니다. 남편이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들어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식탁에 앉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상에 놓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떠먹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나 요새 이탈리아 여행 프로그램 봤는데.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묻습니다. 응? 베네치아 골목이나 피렌체 미술관 한 번쯤 가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습니다. 비웃음 같은 웃음입니다. 거긴 너 같은 사람 가면 힘들어. 저는 숨이 멎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가 말합니다. 늙은 다리로 뭘 보겠다고. 베네치아는 계단 많고 피렌체는 돌바닥에 걷는 거 엄청 많아. 당신 무릎 안 좋잖아. 말끝에서 웃음이 섞입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늙은 다리.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힙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그렇겠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남편은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찌개를 떠먹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11시 베란다입니다. 창문을 열고 옥상 쪽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라벤더 향이 희미하게 떠돕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늙은 다리.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결혼한 지 31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투명해졌을까? 젊을 때 남편은 달랐습니다.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 영업사원이었지만
눈빛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계약서를 따내고 박수를 받는 것에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물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그가 지치면 따뜻한 차를 내왔고 힘들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그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는 조명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더 화려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저는요? 저는 투명해졌습니다. 물은 투명하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쯤입니다. 남편 옆에 새 비서가 붙었습니다. 이름은 차윤아. 28살 날씬한 체구,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성입니다. 처음엔 그저 유능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새 비서 정말 일 잘해. 보고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팅 스케줄도 완벽하게 관리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자주 울렸습니다. 밤 10시, 11시에도 화면을 힐끗 보면 유나 씨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업무 연락이야.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습관처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입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탈리아 출장 가. 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손을 멈춥니다. 이탈리아요? 응, 2주 정도. 밀라노랑 로마에서 미팅 많아. 그가 넥타이를 매며 덧붙입니다. 시끄럽고 많이 걸어야 해서 당신은 못 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습니다. 네, 상우 씨.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 유나 씨. 호텔 예약 확인했어요. 트레비 분수 근처로 잡았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이 재빨리 답합니다. 고마워.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습니다. 호텔, 트레비 분수,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들이 귓속에서 울립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말합니다. 그럼 다녀올게. 문이 닫힙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날 밤 눈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세단, 공동계좌, 집 서류, 연금, 하나하나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것입니다. 동시에 내 생애가 깃든 권리입니다. 31해 동안 지켜온 것들입니다. 창밖으로 영도 쪽 바다가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남편은 7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양복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달랐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맴도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트레비 분수 근처로 잡았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이 국을 떠먹으며 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야. 짐 좀 챙겨줘.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가 덧붙입니다. 이탈리아 2주 일정인데 미팅이 빡빡해서 정신없을 거야.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묻습니다. 혼자 가세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합니다. 유나 씨가 같이 가. 통역이랑 자료 준비 때문에. 순간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렇군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저녁은 늦을 거야. 회의 있어. 넥타이를 매만지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구두를 신으며 한 번 더 말합니다. 참, 이탈리아는 걷는 거 많으니까 당신은 무리야. 나중에 편한 곳으로 같이 가자. 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압니다. 31해 동안 나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도서관입니다. 대출 카드를 정리하는데 손이 떨립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김 사서님이 다가와 묻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입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31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점심시간 집으로 돌아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겨울인데도 작동시켜 놓았습니다. 소음이 필요했습니다. 침묵이 너무 시끄러웠으니까요. 스마트폰을 듭니다.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입니다. 차윤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비서실 차윤아 대리.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완벽한 스케줄 관리로 신뢰받는 인재. 소개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합니다. 젊고 밝고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저는 거울을 봅니다. 58살의 여자가 보입니다. 눈가 주름 처진 입꼬리, 색바랜 입술, 늙은 다리. 남편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거울을 덮습니다. 오후 3시 옥상입니다. 라벤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잎을 만지작거립니다. 향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옵니다. 흐느끼는 소리. 누가 들을까 두려워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자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텅 빈 느낌, 동시에 차가운 명료함. 저는 일어나 옥상 난간에 기댑니다. 영도대교가 보입니다. 차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회식? 늦을 거야.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말이.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갑니다. 오래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냅니다. 어젯밤 적었던 목록을 다시 봅니다. 수입세단, 공동계좌, 집 서류, 연금, 펜을 듭니다. 목록 옆에 하나씩 메모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세단 마이너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산 차, 명의는 남편. 하지만 할부금 일부는 제 통장에서 나갔음. 시세 확인 필요. 공동계좌 마이너스 남편 월급과 제 도서관 월급이 들어가는 통장. 잔액 약 8천만 원. 제 이름도 있음. 집 서류 마이너스 영도구 아파트. 공동명의. 결혼 초 제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이 계약금의 절반.
연금 마이너스 남편 회사 퇴직연금과 재국민연금, 혼인기간 중 재산으로 인정 가능. 하나하나 적으며 깨닫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31해 동안 함께 일하고 아끼고 모은 것들, 남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말합니다. 물 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줍니다. 남편이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짐은 챙겼어? 저는 대답합니다. 아직이요. 그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월요일인데 뭐해? 내일 꼭 챙겨놔. 저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몇 분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와 덮어줍니다. 습관입니다. 31해 동안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담요를 덮어주며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남편의 캐리어가 보입니다. 꺼내서 침대에 놓습니다. 양복 2벌, 와이셔츠 5장, 속옷, 양말 하나씩 넣습니다. 세면도구, 넥타이, 벨트 정성스럽게 챙깁니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문득 멈춥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날 여행짐을 싸고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 앞에서, 로마의 골목에서 그들이 함께 웃을 그 시간을 위해 캐리어를 닫습니다. 지퍼를 잠급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냅니다. 법무법인 정심, 이지은 변호사, 6개월 전 도서관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혼 상담 강연을 하러 오셨었습니다. 강연 후 명함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는 받기만 하고 서랍 깊이 넣어뒀습니다. 설마 제가 쓸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명함이 구명줄처럼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을 듭니다. 명함에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문자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전 도서관 강연 들었던 정미자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에 손가락을 댑니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문자가 전송됩니다. 화면에 전송됨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창밖을 봅니다. 새벽 바다가 검습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새 페이지에 씁니다. 해야 할 것들, 변호사 상담, 재산 목록 정리, 증거 수집, 내 통장 만들기, 나를 찾기. 마지막 항목을 적으며 손이 떨립니다. 나를 찾기.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습니다. 밖에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부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화요일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정미자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문자 받았어요. 오늘 오후 2시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침착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현실이 된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식탁에 메모가 있습니다. 저녁 약속 있음, 늦음, 짧은 글씨. 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더 이상 이런 메모에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오전 10시 중고차 매매 단지입니다. 남편의 수입세단을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결혼 25주년 때 샀던 차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폼 나게 살아야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운전은 항상 남편만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딜러가 차를 살핍니다. 보닛을 열고 타이어를 확인하고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연식 대비 상태 좋네요. 3,2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좋습니다. 바로 처리해 주세요. 딜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흥정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급하거든요. 서류를 작성합니다. 명의가 남편이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방에서 꺼냅니다. 어젯밤 남편이 술 취해 자는 동안 도장을 찍어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서류가 처리됩니다. 계좌로 돈이 입금됩니다. 딜러가 묻습니다. 차 가져가실 건가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가져가세요. 차 키를 건넵니다. 무거웠던 열쇠가 손에서 떠납니다. 딜러가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갑니다. 테일라이트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집니다. 그 순간 현기증이 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손목을 만져봅니다. 묶여있던 밧줄이 풀린 느낌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오랜만에 버스를 탑니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게 간판, 걷는 사람들, 신호등.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오전 11시 은행입니다. 공동 계좌가 있는 곳입니다. 창구에 앉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내밉니다. 인출하려고요. 얼마 찾으시겠어요? 직원이 묻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통장 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남편 월급, 제 월급, 그리고 모아둔 돈. 31해의 무게입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만 찾아. 전부 찾으면 문제될 거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건 내 권리야.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합니다. 전부요. 직원이 눈을 깜빡입니다. 전액 인출하시는 거예요? 네. 제 대답이 확고합니다. 직원이 화면을 봅니다. 금액이 크니까 수표로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를 뜹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직원이 돌아옵니다. 봉투를 건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표를 꺼냅니다. 8,200만 원. 숫자가 또렷합니다. 수표 뒷면에 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정미자. 제 이름이 제 편이 된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은행 문을 나섭니다. 햇빛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이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점심시간 집에 들르지 않습니다. 대신 해운대 쪽 작은 식당에 갑니다. 혼자 밀면을 시킵니다. 면발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맛이 느껴집니다. 오랜만입니다.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낀 게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심입니다. 서면 쪽 건물 6층에 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깔끔한 대기실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묻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정미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봅니다. 바다 그림입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거센 파도. 하지만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저도 바위가 되어야 합니다. 정미자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봅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입니다. 짧은 머리, 안경, 차분한 눈빛.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조용합니다. 창문으로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변호사가 앉으며 말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놓고 앉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펼칩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혼 31년, 비서 차윤아, 이탈리아 출장, 늙은 달이라는 말, 스피커폰 너머의 목소리,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이제 우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듣고 있습니다. 끄덕이며 메모하며 가끔 질문합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진이나 녹음은 없어요. 하지만 출장 일정은 남편 서재에 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도요. 변호사가 펜을 놓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수첩을 꺼냅니다. 어젯밤 정리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변호사가 훑어봅니다. 꼼꼼하시네요. 차는요? 오늘 아침 팔았습니다. 통장은? 전액 인출했습니다. 변호사가 눈을 들어 저를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남편분이 아시나요? 아직 모릅니다. 오늘 밤 알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미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신 행동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고 남편 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얼굴이 굳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공동명의 재산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절차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협의 이혼을 시도합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갑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혼, 재판, 위자료, 무겁지만 명확한 단어들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심은 이미 하셨네요. 여기 오시기까지가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수표가 든 봉투입니다. 착수금 지금 드려도 될까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는데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은 끝났습니다. 31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를 읽고 서명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한 부를 받습니다. 접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합니다. 잘하실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무실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1층 로비로 나옵니다. 빌딩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붑니다. 차갑고 거센 바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 속으로 걸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걸으며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돈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탑니다. 뒷좌석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입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흐릅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남편입니다. 문자입니다. 오늘도 늦음. 저녁 먹지 마.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웁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조용한 집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요는 다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냅니다. 간단하게 계란찜을 만듭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느낍니다. 저녁 8시 서재에 앉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오늘 한 일들을 적습니다. 차 매각 완료. 3,200만 원. 통장 인출 완료. 8,200만 원. 변호사 계약 완료. 착수금 지급. 합계 1억 1,400만 원. 숫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자유의 무게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 줄에 씁니다. 이제 절차만 남았다.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바다가 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너머에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 소파에서 잤고 새벽에 나갔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는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회사 일로 바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은. 저는 구청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채화 강좌 첫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수업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수채화 기초라는 제목에 끌렸습니다. 초보자. 맞습니다. 저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물통, 붓, 물감, 도화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물건 냄새가 났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할 거예요.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붓에 물을 적시고 물감을 묻히고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선이었습니다. 수채화는 물의 예술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르게 두세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종이에 댔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이 섬세하신데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기 이 선 보세요. 망설임이 있지만 정직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게 수채화의 미덕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수고했어요 라는 말만 했지 제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강사는 제 선이 섬세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꽃을 그려볼 거예요. 기대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씻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자국. 제가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서관 동료였던 은희와 교회 친구 수진에게 내일 통영 갈래? 당일치기로.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좋아. 나도. 토요일 아침 8시 부산역에서 만났습니다. 은희는 등산복 차림이었고 수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 들떠 보였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졌습니다. 미자야, 요새 어때? 은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남편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바빠. 출장 준비 중이래.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떡볶이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꿀빵을 사 먹고 충무김밥을 먹고 시장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은 해산물로 먹었습니다. 굴, 멍게, 전복. 은희가 소주를 시켰습니다. 낮술이라니.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목이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자야, 너 오늘 다르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그냥 더 살아있는 것 같아. 수진이 끄덕였습니다. 맞아. 표정이 밝아졌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나도 느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좋은 거지? 은희가 물었습니다. 응, 좋은 거야. 오후에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하지만 전망대의 선이 모든 게 보였습니다. 섬들, 바다, 수평선, 작은 배들이 점처럼 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시원하대. 수진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호. 은희도 따라했습니다. 야호. 둘이 저를 봤습니다. 미자야, 너도 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야호! 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하늘 아래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 6시 기차에 올랐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집에 있을 겁니다. 차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통장이 비었다는 것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또 가자. 은희가 말했습니다. 응, 꼭.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통영?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당신도 안 하잖아요. 남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차는 어디 갔어? 드디어 왔습니다. 이 질문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팔았어요. 뭐? 그 차? 팔았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난해? 아니요. 진짜 팔았어요. 중고 매매 단지에. 미쳤어? 내 허락도 없이?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공동 재산이잖아요. 제 권리도 있어요. 권리?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 차를 팔아? 당신 차가 아니라 우리 차였어요. 할부금 일부는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걸 지금 따져? 그럼 통장은? 계좌가 텅 비었던데.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천천히 남편을 보며 답했습니다. 찾았어요. 전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신 나갔어? 1억 넘는 돈을 함부로? 함부로가 아니에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31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탈리아요. 유나 씨랑 가시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호텔 예약도, 트레비 분수 앞에서 뭘 할 건지도.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자야, 오해야. 업무 때문에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업무라는 말로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은 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힘들 거라고, 볼 게 없을 거라고.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1년 동안 당신 뒤에서 살았어요. 물처럼, 투명하게, 당신 불꽃을 살리려고. 근데 당신은 저를 봤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요? 나는 이제 됐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자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류 받으실 거예요. 준비하세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일요일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정장을 챙겨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지낼 거야. 정신 차리면 연락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가 순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분들을 돌봤습니다. 라벤더에 물을 주고 바질 잎을 땄습니다. 로즈마리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저처럼. 저녁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골프 트로피를 치웠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걸었습니다. 바다 사진, 라벤더 밭 사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라벤더 향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탈리아에 있을 겁니다. 유나와 함께.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릴 그림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물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군가를 감싸는 물이 아니라 제 길을 만드는 물이 될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편안해졌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장미를 그렸습니다. 붉은색과 분홍색을 섞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며 만들어내는 그라데이션이 아름다웠습니다. 강사가 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색 조합이 대담하네요. 좋습니다. 칭찬이 또 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구청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아동 도서 큐레이션이었습니다. 김사선님이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가 하면 좋겠어요. 세심하거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 책을 읽으며 추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괭이부리말 아이들, 완득이 하나하나 카드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질이 무성해졌습니다. 잎을 따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허브로 만든 음식, 제 손으로 차린 식탁,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완료했습니다. 법원에서 날짜 통보 올 거예요. 준비 잘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탠이 되어 있었지만 눈가는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향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바뀐 인테리어를 발견했습니다. 골프 트로피가 사라진 선반, 벽에 걸린 바다 사진, 라벤더 향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이탈리아 어땠어요? 남편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좋았어. 역시 집이 최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장 쪽을 응시했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는 물음표 없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팔았어요. 정말 팔았구나.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미자야, 우리 진짜 이래야 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거리를 두고, 네. 차도 팔고, 돈도 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제 권리예요. 권리.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해서 권리를 따져?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따져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한쪽이 무시당할 때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유나는 그냥 동료야.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트레비 분수 앞에서 어땠어요? 로마 골목은?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사과는 의미 없어요. 그럼 뭘 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변호사 선임했어요. 곧 조정 통지 받으실 거예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31년을 그냥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되찾는 거예요. 뭘? 저 자신을요.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나 없으면 뭐 할 건데?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당신 허락 없이도요. 허락?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좌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허락 없이 말이 끊겼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단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허락. 그 단어는 이제 우리 집 사전에 없어요.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1년 동안 허락을 구했어요. 외출도, 친구 만남도, 작은 소비도 전부 당신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젠 끝이에요. 미자야,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늙은 달이라고 한 입으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때 좀 피곤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를 무시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다른 여자와 이탈리아에 갔어요. 남편이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협박과 변명 사이를 오가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나 없으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 없이요. 드디어 나예요.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했어요. 31년 동안. 이제 안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각. 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파도가 밀려갔다 다시 오듯 자연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고요. 그것은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은은했습니다. 창밖으로 영도대교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오고 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부산 근교 펜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속 한옥 펜션, 바다뷰 게스트하우스, 조용한 계곡 민박.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틀. 혼자. 예약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다음 주 여행. 산책로 걷기. 일기 쓰기. 책 읽기. 그림 도구 챙겨가기. 나를 위한 시간.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별처럼 빛나고 싶었습니다.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제 빛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베이지, 검정, 무난한 색들, 남편이 좋아하던 색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할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26살의 정미자,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꿈이 가득했던 얼굴. 그때는 세상이 전부 제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살의 정미자와 26살의 정미자. 두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정미자였다는 걸,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그림자이기 전에. 금요일 수채화 수업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8주가 흘렀습니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풍경화였습니다. 각자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그렸습니다. 영도대교와 수평선, 해질녘의 하늘, 주황색과 보라색이 섞인 노을, 붓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가 저를 키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저도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강사가 둘러봤습니다. 제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정미자님, 이거 정말 좋습니다. 첫 작품과 비교하면 엄청 성장하셨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화반 들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골프 트로피가 있던 자리에 제가 그린 바다, 제 손으로 만든 세계. 이제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저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라벤더가 보랏빛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향기가 진했습니다. 손으로 꽃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성장한다는 느낌,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지 않아도, 혼자여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검색했습니다. 베네치아 골목, 피렌체 미술관, 로마 트레비 분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 제가 운전석에 앉는다는 것. 나이는 그저 면허증이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증명하는 숫자. 하지만 운전석은 스스로 앉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대신 앉아줄 수 없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뒤에는 새벽이 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재즈였습니다. 경쾌한 리듬, 몸이 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파스타를 삶고 바질 페스토를 만들었습니다. 옥상에서 딴 바질 잎으로 제가 키운 허브, 제 손으로 만든 소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와인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첫 입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단순한 순간이, 혼자 먹는 저녁이, 제가 만든 음식이, 창밖을 봤습니다. 영도대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건너갔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저도 이제 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어디든, 천천히, 제 속도로. 부산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염분을 머금은 바람.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